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전일 95W가 24시간 이내에 태풍 내지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될지 여부가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95W는 다시 좀 약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열대성 저기압의 상황을 좀 다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열대 요란 하나가 더 발달되었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95W 다시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95W 열대 요란입니다. 오늘 정도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게 약화돼가지고 다시 열대 요란 단계, 소폭 낮아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열대성 저기압 태풍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경우가 흔한가? 보통 열대 요란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열대성 저기압이나 태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수시로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6W가 하나 또 생성되는 것이 보이죠. 96W 열대 요란이 하나 더 생성되었습니다. 개미는 지금 열대 저압부로 바뀌어서 개미는 이제 소멸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정보의 기상특보 상황입니다. 지금은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특히 대부분의 날씨에서 폭염경보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다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폭염특보, 특히 폭염경보가 지금 발효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열대성 저기압 그 뒤에 태풍으로 발달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를 보는 앙상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상황인데 95W의 경우에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태풍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만 쪽으로 갈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몇몇은 이것이 상해 쪽 인근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곳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대만을 그대로 강타하는 그러한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3호 태풍 개미와 비슷한 경로를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앙상블 모델이다. 그러면 윈디닷컴을 통해서 앞으로의 날씨를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미국 기상청 정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 그리고 미 해양기지국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27일 14, 16시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뇌우를 동반한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 쪽이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에 비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부지방 비가 지금 왔다 멎었다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20시, 21시, 22시, 23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북부지방 일부 비가 소폭 내리지만 거의 전역이 비가 멈춘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03시, 04시 보시면 선형-강수대가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강수대가 위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장마 전선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일본 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 때로는 곳곳에 스콜 기후처럼 열대 우림 기후처럼 집중 호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예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마 전선이 거치고 보시면 28일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월요일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보시면 북한 쪽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지만 대한민국 쪽으로 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1시, 12시, 1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우리나라 쪽은 보시면 비가 오는 구역이 적습니다. 21시, 22시, 23시, 24시, 화요일 00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010시 11시, 12시고요. 오후입니다. 오후에도 똑같이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 공이 소폭의 비가 오는 구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이 주로 북한 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온대성 저기압이 만나서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요일도 그렇고요. 목요일 또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면서 북한 쪽에 많은 비가 올 수 있고요. 목요일 역시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역시도 이런 상황이다. 일요일 역시도 그렇고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번 주 오늘이 지난다라고 하면 장마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봐요. 장마 전선은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장마 전선을 밀어올려서 북한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지만 물론 중간에 곳곳에 호우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정체 전선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중기 예보센터 예측 모델이고요. 그럼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우리나라 부근에 비구름대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곳곳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장마 전선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는 북한 쪽에 큰 비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28일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역시 정체 전선이 중국과 북한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본 북부 지방도 역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19시, 20시, 21시, 22시 쭉 보시면 북한 쪽에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면 정체 전선과 함께 큰 비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 대한민국 쪽은 비가 오는 구역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5일쯤에 좀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정체 전선이 이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로써 장마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북쪽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유럽 중기 예보센터 그리고 미 해양기지국 미국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다음 주는 북한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상 불안정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일본의 경우 특히 관동 지방이다라고 해서 도쿄 위쪽 부분 있죠. 이런 도쿄 위쪽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지금 오고 있다. 집중 호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 멈추고를 반복하는 기상 이변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스콜비어처럼 쏟아볼 때는 막 쏟아붓고 이 뇌우를 동반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본 뉴스에 속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관동 지방의 폭우를 조심해라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보시면 지금 현재 기상 불안정이 되는 서해 지역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 지역 청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뇌우를 동반한 비가 막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휴전선 인근의 경기 지역, 북부 지역 역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보면은 이곳 역시도 지금 천둥 번개는 지금 치고 있지 않지만 비가 왔다 멎었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서해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27일 12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북한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관동 지역 같은 경우가 폭우가 오는 상황들 지금 도래되고 있고요. 북한 쪽에 큰 호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장마 전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지 호우가 올 수는 있지만 장마 전선이 북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비가 오는 구역이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28일 09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역시도 보시면 장마 전선 북한과 중국 쪽에 걸쳐 있으면서 일본의 동북 지역 쪽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구역이 적을 수 있고요. 이 북한 지역은 이 장마 전선에 따라서 비가 오는 구역이 많고 큰 비가 올 수 있어요. 또한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이 장마 전선과 만나면 상당히 큰 폭우, 집중 호우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9일 09시 역시도 장마 전선은 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본의 동북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는 구역이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0일은 우리나라 쪽 강원도 쪽과 북한 쪽에 장마 전선이 이렇게 위치하면서 30일은 그리고 일본 동북 지역에 저기압이 만나면서 기상 불안정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큰 비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30일 날 일본의 경우에는 이 온대성 저기압과 장마 전선이 만나면서 상당히 큰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일 이 장마 전선은 북한 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30일 보시면은 장마 전선은 북한과 그리고 일본 지역 쪽에 위치하고 또한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일본의 관동 지역 쪽에는 상당히 큰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화요일에 걸쳐 장마 전선은 북일본 부근에 위치하면서 호우 경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의 경우에는 다시 북한 그리고 중국 쪽으로 정체 전선이 올라가고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이때는 또 북한 쪽에 큰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쪽은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일 역시도 장마 전선이 북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2일 역시도 그렇고요. 3일 역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대한민국은 맑으면서 곳곳에 또 소나기가 오는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장마 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상당히 큰 비에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은 다음 주 위험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쪽은 좀 폭염에 노출된다라고 해서 낮 기온이 30도가 항상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체감 온도가 35도에 달하는 폭염 경보가
계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슈퍼 엘니뇨, 해손의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입니다. 열대요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3호, 4호 태풍 만들어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태풍은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어요. 개미가 대만을 강타했을 때 초속 60m의 가장 강한 태풍 중에 하나로 대만을 강타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줬고요. 만약 초속 60m의 그런 강한 태풍이 대한민국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루나나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태풍에 대한 앞으로의 예보 그리고 기상 이변에 대한 예보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 세계 기상기구는 올 여름을 슈퍼 엘니뇨다라고 하고 엘니뇨의 마지막 단계 기상 이변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나면 또 라니냐가 시작되고 겨울처럼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상 이변이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이 준비된 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 한 해 차분히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